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민 한세구입니다. 2월 24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조정기가 이제 시작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낙폭이 커지면 정말 견디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나 이렇게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냥 예상되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그냥 예상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럭저럭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S&P 500이나 다우는 그냥 보합으로 마감했지만 나스닥은 역시 0.5% 하락하면서 시장을 끝냈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 얘기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당분간 현재 정책을 그냥 유지하겠다. 그 다음에 금리도 0%에 가깝게 그냥 계속해서 유지한다. 자산 구매도 월 그 1200달러 억 달러 정도 계속 지속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기 회복하고 그 팬데믹 이전으로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게 그 연준의 목표이기 때문에 글로 가기에는 아직 멀어서 지금 현재의 그 기조를 바꿀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아니죠. 이제 현재의 그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심리적인 금리는 이미 올라 있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혹시 좀 미국이 다행히 이제 전부 다 3대 지수가 끝에 가면서 좀 들면서 끝났기 때문에 기대를 걸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그 허약성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오늘 이제 드러난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반등다운 반등도 거의 그냥 생략해 버리고 중간에 잠깐 시도는 있었습니다만 지수는 계속해서 흘러내렸어요. 중간에 연기금이 조금 사는가 싶었는데 이한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결국 지수는 코스피 기준으로 3천을 내주고 2994.98포인트로 오늘 마감을 했어요. 2.45%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퍼센테이지로는 3.23%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오른 종목이 56개 종목에 그치고 코스닥은 127개 종목이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달 29일 이후에 3천 밑으로 이제 물러선 게 그런 이제 최악의 형태를 오늘 시장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그 기술적으로 봐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힘든 싸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눴던 여러 가지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뭔가 이런 의미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제가 좀 해봤어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도 다시 보고 그래서 이제 잘못 알아들으실까봐 오늘은 이제 조금 좀 까놓고 현재 시장의 속사정을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딱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지, 이 시장의 사실 속사정은 이렇습니다 하고 또 이걸 제가 선뜻 얘기 못하는 이유는, 못해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투자 경험이 길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 말뜻을 빨리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댓글에 보면.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그 멘붕이 와서 그게 이제 투자를 잘못 그르치는 예가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이제 복기를 해보시자고요. 그동안 흘러왔던 거를.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올 무렵에 제가 성탄 특집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그거를 이제 해드렸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난데없이 산업군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처음 기억하시죠? 이게 뭐냐면 그래서 다시 그 얘기를 가지고 설 특집에서도 우리가 희망군, 독립군, 산업군 이렇게 이제 나누면서 이것들의 비중을 같이 맞춰가는 리밸런싱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올 때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해서 한 30% 정도 현금을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부터 이제 설명이 되는데, 그때 제가, 이거 일부 파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이게 놀라갖고 막 다 팔고 막 엉망진창 되잖아요.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극장이 있어요. 그 상영관, 이제 그 상영관이 여러 개, 한 20개 있는 그런 큰 극장이 있습니다. 영화관이. 근데 그 20개 중에서 한 군데에서 뭐 조그만 화재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상영관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불이 이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그냥 전부 뭐 그 비상구로 가서 거기에 막 넘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사고가 나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좀 신경 쓰이고 하긴 하지만, 그때 이제 뭐 누가 들어와서 마침 이게 뭐 화재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 내려와서 이 스크린 옆쪽에 있는 비상구로 이렇게 나가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이제 좀 덜 놀래죠.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또 그렇고 여러분들 소중한 재산인데, 제가 뭐 그렇게 느낌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닌데 이렇게 갑니다. 뭐 이렇게 말씀도 또 못 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내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그 표현을 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럼 이제 장 끝난 거야, 이렇게 겁먹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뭐 더한 때도 다 넘어가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제가 계속해서 어제도 조정이 깊어진다.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둡다가 아니라 지금은 동트는 게 아니라 이제 해가 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뭔 소리야, 쟨 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적나라하게 조정이 이게 길어진다고 제가 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금리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금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단기금리 말고 이제 10년부터는 장기에 들어가는데, 미국의 10년 그 국채 금리가 그게 조금 오르는 게 우리랑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상관이 굉장히 크죠. 그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이제 말하자면 그 장기금리에 속하는 그 10월 물부터 10년 물부터 시작해서 왜 그런 금리가, 그 채권 금리가 오르냐?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유동성. 그동안에 돈이 많이 풀린 유동성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기 회복 기대감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수치로 보면 실제로도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수치가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상 없었던 그런 유동성을 퍼붓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건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뭘 걱정하냐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끌고 올 거고, 인플레이션을 뭔가 잡으려면 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손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게 내달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우리 이제 흔한 얘기로 이 리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하고 리플레이션 차이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콜레스테롤 얘기할 때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리플레이션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냥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경기 확장 국면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이제 리플레이션 쪽으로 보는 시각은 그래도 그렇게 실물 경기가 이제 뭔가 살아나고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금리는 안 오를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거는 피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상황이 됐건 금리는 올라간다. 다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금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이 슬로프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문제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불났다 이러면 서로 빨리 나가려고 막 비상구를 향해서 뛰는 게 그게 시장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이제 가파르게 좀 최근에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를 말하냐면,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제 금리가 오르면 우리가 이렇게 위험을 안고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물론 뭐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르냐의 문제지만 어쨌든 안 올랐을 때보다 금리가 오르면 아니 난 이거 은행에 이거 주식 시장에서 위험을 떠안고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는 뭐 일부라도 뛰어서 은행으로 간다든가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풀렸던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회수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테이퍼링이에요. 금리를 손을 대면서. 근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오름과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 수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가 바닥이면 기대 수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 다시 말해서 주시장에 와서 깨지든 먹든 여기서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용감성이 생기는데 어딘가 확정적으로 뭔가 금리를 주는 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이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 확정적으로 주는 것보다 더 높게 우리가 기대 수익을 갖게 되잖아요. 적어도 주식 시장에서는 얘 은행에서 주는 것보단 더 먹어야지. 그래야지 주식을 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기대 수익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그 논리적인 과정을 이제 거쳐가냐 하면 어떤 종목이 있는데 걔의 미래 가치를 우리가 이제 막 계산해서 산정하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그게 뭐죠? PER. 예. 그것도 그거죠. 10년치의 이익이니까. 그래서 미래의 어떤 A라는 기업의 미래의 가치를 할인해요. 뭐 연세 좀 드신 분 일본 말로 와리비끼라고 그러죠. 할인을 하는 겁니다. 할인을 해서 현재로 끌고 와요. 이 기간만큼 할인을 깎아온다는 겁니다. 미래의 가치가 높잖아요. 우리가 예상하는 거기서 이제 깎아와요. 근데 이 깎는 율이 이게 기대 수익이에요. 그래서 기대 수익이 적으면 얇게 깎이고 기대 수익이 올라가면 이게 깊게 깎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재의 가격이 낮게 형성되죠. 기대 수익이 높으니까. 그럼 현재 가격이 낮게 되면 우리가 A 종목의 마켓 프라이스라고 지금의 시장의 가격이 우리가 이 깎아온 가격보다 낮아야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먹을 게 있죠. 근데 얘가 높아 있어,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기대 수익을 높여서 깎아보니까 시장 가격이 더 높은 거예요. 이 이론적인 현재 가격, 현가, 프레젠트 밸류보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면 팔거나 이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를 기다려야 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는 흔히 조정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해도 어렵다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지만 뭐 제가 생각해봤는데 더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보고서 이제 제가 결론지어서 여러분들한테 툭툭 이렇게 던지는 의미를 좀 추격해서 그냥 던지기만 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편하니까. 근데 이런 복잡한 얘기를 매일 할 수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해가 돼갖고, 이게, 뭐죠? 미스언더스탠드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대로 이게 금리가 오르면 기업이 이자 부담이 많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익이 줄죠. 이익이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익의 10년치를 놓고 PER이라는 거를 보통 구성하는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와서 한 14 정도 PER이 된다 그래요. 근데 삼성전자가 한 18점 몇 될 거예요. PER이. 그런데 여러분 성장주 쪽에 보면 엄청나게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냐면 PER이 높다. 그럼 뭐냐면 이론적 현재 가격보다 마켓 프라이스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부 성장주 쪽에 구성이 돼 있고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 시가총액 상위 랭커에 다 그런 애들이 이제 쫙 있잖아요.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제 희망군이 속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 기술 성장주는 안 되고 그럼 경기 민감주가 낫냐?
이러는 이제 이론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뭐 걔네들이라고 나을 것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 걔네들이라고 나을 게 없는 게 뭐냐면 걔네들이 PER이 낮다고 그래서 무조건 좋은 회사고 얘네가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한적인 상승. 또 코로나 때문에 뭐든지 다 리오프닝, 리오프닝을 기대하고 뭐 최근에 하는 여행주나 뭐 이런 거 그것도 한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산업군에 놓고 산업군에 있는 거가 그래도 지금 예 성장권에 있는 희망권에 군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거나 뒤로 밀릴 때 그래도 걔네들은 그동안 가만히 있었으니까 좀 갈 수는 있지만 이 역시도 제한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좀 지나면 1분기 실적이 발표되잖아요. 실적을 까면 또 성장주예요. 이게 이제 지금 시장의 딜레마예요. 그러면 실적을 까보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실적이 형편없냐? 예를 들어 시가총액 그 상위군에 있는 애들이 실적을 까보니까 형편없냐? 아니에요. 실적은 또 걔네가 높아.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서 일로 또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무슨 뭐 성장주, 가치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희망군. 그런 얘네는 나름대로 돈을 벌고 있고 미래도 벌어요. 그 다음에 독립군, 산업군 이게 포트폴리오가 맞춰져 있는 그런 걸 구성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조정기간에 리밸런싱을 그렇게 해놔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외국인, 기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외국인도 이 시장에서 돈 벌려고 온 거고 기관도 이 시장에 돈 벌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이 계속 파는 게 밉지만 오늘도 보니까 코스피에서 연기금이 이 와중에 2천억이 넘게 팔았어요. 금투는 2,564억을 순매수했고 금투 순매수한 것도 따지고 보면 뭐 이런 거죠. 어저께 여러분 아시죠? 외국인들이 갑자기 선물을 막 땡겼어요. 선물을 땡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샀다는 얘기. 그러면 그 매매의 상대방이 누구예요? 기관이죠. 뭐 개인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기관은 뭐예요? 선물을 팔았잖아요. 그럼 기관이 선물을 팔면 프로그램 매매가 가동돼서 현물을 사게 되잖아요. 그 현물을 살 때 외국인이 거기다 현물을 때린 거예요. 그러면 기관은 현물을 샀기 때문에 해칭을 하려는데 이미 선물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버스로 해칭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이거 이해 잘 못 되시는 분은 그냥 그런 거다. 근데 이 얘기를 매일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결론만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툭툭 던져드리는 거죠. 이렇게 저도 이제 복잡하게 얘기 안 하려고 하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한번 이 속내를 다 여러분도 좀 아셔야지 앞으로 전략 짜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이 작년 11월에 샀잖아요. 내내 팔다가 갑자기 11월 되면서 달이 바뀌니까 막 사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오른 거죠. 근데 그때는 뭐냐면 얘네들이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계속 지속될 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네가 1,200원에 한국에 와서 한국 돈으로 바꿨고 1,200원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샀는데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어요.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원화가 강세가 되면 나갈 때 1,000원에 바꿔갖고 나가면 시장에서 시세 차익 먹고 환율 먹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그린 거예요. 그래서 환율과 뭐 주가 이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얘네들이 가만히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원화가 추세적으로 강한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그게 달러 약세가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이제 1조 9천억 달러의 추가적인 부양도 얘기 나오고 이러면 돈이 그만큼 풀리니까 달러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오늘도 우리 환율 거의 2원 가까이 원화가 약해졌어요. 그러면 달러 대비 그 얘기는 뭐냐면 달러가 우리 생각처럼 녹록하게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계속해서 원화가 강해진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은 뭐요? 기다려야죠. 지금 왜 서둘러서 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 난 거 때리고 좀 마음에 드는 거 많이 빠지면 조금 사고 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생상품으로 좀 수익 내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늘 드디어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안동에 있는 공장에서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5만 명한테 놓을 수 있는 거를 이제 실구선 2000 물류센터로 이제 가는 거 막 중계도 하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닷새 동안 75만 명분을 이제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몇 명이 뭐 미국에서 죽었고 또 뭐 신규 환자가 미국에서 몇 명이 나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언젠가 한번 몇 달 전에 말씀드렸다가 댓글에 하도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지금부터는 뭐냐면 전 국민의 몇 퍼센트가 접종을 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 나라의 화폐, 달러 대비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당연히 분명하죠. 왜냐하면 우린 계속 5사람 이상 못 만나야 되고 9시나 10시 되면 집에 가야 되고 이걸 언제까지 계속해요. 접종을 많이 한 나라는 이게 빨리 풀릴 거 아닙니까? 그 빨리 풀린다는 게 뭐예요? 경제활동이 재개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중요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접종은 이건 전쟁이다. 이건 스피드가 생명이다. 이게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거의 꼴찌권인데 우리는 아직 한 명도 접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믿는 거 있어요. 우리 국민들의 그 특수성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되면 모레 굉장히 빨리 우리가 스피드를 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희망하고 또 기대를 갖고 있어요. 결국 이게 환율에도 기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또 하나 늘은 게 뭐냐면 뭐 마스크 잘 쓰고 규칙 거리두기 잘 지키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제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이거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은 뭐 전 국민의 몇십 퍼센트가 이미 끝 이렇게 돼야 이제 되는 거라는 거죠. 왜? 청정국은 없어요. 지구상에 이미 다 뭐 한 방울 새나 두 방울 새나 새는 거죠. 균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게 빨리 진행돼야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뭐예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개인들 물량을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걔네도 돈 벌려고. 기관은 어때요? 기관도 이거 다 아는데 저도 아는 사실인데 기관이 이걸 모르겠냔 말이에요. 금리의 문제니 뭐 기관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파는 거 얄밉지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기관도 이게 무슨 가닥이 잡힐 때까지 있어야죠. 근데 뭐 연기금에다 니네 그만 팔아라 이럴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만 팔아라고 한다고 안 파는 것도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뭐 다 알고 있어요. 다 이제 저희같이 이쪽 경력 많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이 한번 이제 보세요.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 시장이 갇혔잖아요. 이런 거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률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채권 금리의 그 슬로프가 올라가는 슬로프가 좀 죽는 거 문제. 또, 분기 실적 발표. 뭐 이때까지는 어차피 우리는 이런 시장에 갇혀 있어서 빠른 행동을 할수록 손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밸런싱도 천천히 해야 돼. 그러니까 조정은 이제 시작권에 왔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어저께 사순절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사순절. 40일. 오늘은 그러니까 뭐 상황이 이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오늘은 그 말씀 드릴게요. 노아의 방주. 노아가 그런 홍수가 올 거를 예측하고 큰 배를 만들어서 여러분 다 아시죠? 그때 보면 성경에 보면 40주야가 비가 왔대요. 40일을 쉬지 않고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되게 웃기는 거지만 사순절도 그렇고 지금 저는 거의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종기는 생각보다 길다. 그렇지만 우리가 못 넘을 조종기는 아니다. 꼴랑 40일을 왜 못 참습니까? 주식 투자하면서. 근데 여기서 기다리면 살아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면 그냥 손해를 안고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 의견이 잘못 전달돼서 그렇게 하실까봐 그게 이제 늘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제가 그랬잖아요. 어려운 거 참고 견딘 대가로 돈을 얻는 곳이다. 늘 좋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그런 때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매매를 막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제가 그래서 어저께도 부탁드렸잖아요. 동뜨기 직전이 아니라 이제 해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굉장히 긴 호흡으로 매매를 너무 이렇게 빨리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 오늘 깊게 빠졌으니까 내일 반등할 수 있지만 그 반등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물리적 반등 이외에 의미가 없어요. 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산업군이나 이런 쪽에 있는 것들을 신경은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허겁지겁 할 이유가 없다. 걔네들도 어차피 제한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꺾이면서 실물 경기가 제대로 밟아나서 성장을 하면서 그 금리도 리즈너블하게 우리가 이해되는 정도에서 같이 상승을 했을 때 또 다른 어떤 시장에서 각광받는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희망군, 독립군, 산업군에 분명히 그 안에 있다 이게. 지금은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렇게 펼쳐놓고 있다가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시장이 많이 빠져서 굉장히 놀라셨겠지만 시장의 속사정은 지금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런 속사정이 해결되지 않는 한 시장이 뭐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 떨어졌다 해도 맨날 그 타령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라.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겁니다. 오늘 시장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너무 뭐 그래서 무서워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어제 말씀드리듯이 무서우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또 이렇게 금방 목이 졸려서 숨 넘어갈 것 같다가도 또 살아나는 게 시장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나쁜 시장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정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충분히 우리가 상상한 영역 안에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능하면 편하게 마음 가지시고 매매 안 하면 손해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거죠. 기분만 나쁜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시장 끝나고 나서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